안녕하세요. 경제재민쪽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예. 올해 특별히 주목하고 계시는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본격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네. 세계 경제가 얼마나 빨리 아,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 참 궁금한 일이죠. 맞아요.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 그렇죠. 회복될지 정말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올해는 새로운 희망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국제 문제와 대외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말 그대로 대외경제정책을 연구해서 또 그것을 정부에 자문하고 그리고 국민께 알리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대외경제정책이라 하면은 국제 거시나 국제 금융 같은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무역 통상, 그러니까 FTA라든가 제네바 WTO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역 규범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원은 유일하게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연구하는 연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중국,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0명이 넘고요. 이렇게 계속 연구하는 박사급, 석사급 연구원이 있고요. 또 요새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국제개발협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글로벌 전략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새 디지털 통상 문제라든가 친환경, 그다음 기후변화 문제까지 해서 대외 정책에서 경제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경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지경학적인 여러 그런 위험 요소라든가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 많이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국책연구기관이 네. 인문사회, 자연과학이 이렇게 나눠져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 중에서 이제 경제인문사회를 다 이제 통합해서 통합해서. 경제인문사회 연구의 산하에 있습니다. 예. 원장님은 지난해 5월에 취임을 하셨지만 2001년부터 몸을 담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위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목표로 이끌어 오셨나요?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는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저희 연구원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만은 일단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특히 디지털과 네. 친환경 이슈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팀을 만들었고요. 그 전에 팀 단위로 있었던 국제개발협력 이것도 역시나 굉장히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걸 센터로 또 만들었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지금 우리가 미중 통상 문제, 그리고 뭐 전략 경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또 우리 기업이 어떻게 위치를 잡아나가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백신이 본격적으로 접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좀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세계 경제 회복의 속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결국은 이제 세계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에 사실 달려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4월, 5월, 6월에는 유럽과 미국이 어느 정도의 선에 올라갈 것이다. 집단 면역까지 올라갈 것이다고. 우리나라는 한 10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속도로 가면은. 그런데 물론 이제 영국의 EIU에서 기관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다 조금씩 더 늦어요. 거기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서구가 집단 면역에 도달하고 우리나라는 내년 초쯤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은 하반기 되면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이다 보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70~80%의 인구가 접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그냥 그대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감하게 되는 우리가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 쓰는 것은 최소한 1년은 더 해야 된다.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우리나라는 그 대제한격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집단 면역이 약간 느려지더라도 선진국이 좋아지면 우리 경제도 덩달아서 빨리 좋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대외 경제에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 중국과 그렇죠. 서구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나라들의 경제 효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은 지금 굉장히 다행히 네. 이번에 지금 이번 1, 2월 달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60%가 증가했습니다. 60%가요? 예, 60%가 네. 증가했고 수입도 한 22%좀 증가했으니까 굉장히 크게 이제 반등을 했죠. 예. 그래서 좀 다행이고 다만 이제 아직 유럽과 미국이 아직 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금 예상대로 한 상반기 중에 집단 면역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크게 반등할 것이다. 예, 그렇게 봐서 상당히 이제 저는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부터 올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건데 흔히는 뭐 2008년, 9년 금융위기도 얘기하고 뭐 대공황도 얘기하는데 WHO가 최근에 좀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그렇죠. 예, 예.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쟁을 한참 하고 있고 폭탄이 퍼붓고 했을 때의 그 경제 상황과 네. 지금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또 정책 당국자들이 정책을 위반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반 국민들이 우리가 정말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네. 이렇게 깨닫고 스스로 좀 위안을 받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재빠르게 지금 네. 회복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미국도 바이든 정부에서요 이번에 1조 9천억 달러라 엄청난 돈을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경제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게요. 좋은 여건이 펼쳐질 것 같은데 네네. 말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을 뭐 좀 흔히 하는 말로 천조국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1조 9천억은 엄청난 거죠. 2천조, 예, 2천조의 나라입니다. 네. 미국은 2천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근데 그것이 전부 다 경기 부양과 이제 거기에 다 들어갈 것이고요.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은 위험이죠. 지금 예.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것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상원에서 네. 아주 강력하게 또 빠르게 또 진행이 될 것이고요. 네. 이렇게 본다면은 전반적인 자산 인플레가 지금 현재 이 가능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미 관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네. 우리가 미국 현지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대미 외교를 새롭게 통상 외교를 새롭게 좀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네. 발전하는 것은 이번 요새 양해가 지금 시작되고 있죠. 네, 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캐치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텐데 말이죠. 예, 예. 우리한테는 그런 불리한 여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가장 이번에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과 함께 기술 자리, 기술 자리. 그다음에 밸류 체인을 네. 강화시키겠다. 근데 이 강화라는 말이 뭐냐면은 결국은 외국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또 작년 10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더욱더 친환경적인 정책을 가속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이제 그동안의 정책을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아주 과단성 있게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죠. 그러면 네. 결국 이 친환경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모든 화력발전소를 다 폐쇄시키겠다는 그렇죠. 식이나 그다음에 히토류라든가 알루미늄 같은 그런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공해 산업을 공해를 유발하는 그러한 산업을 갖다가 좀 클로징을 하겠다, 좀 문 닫겠다라든가 네. 이런 식의 다른 나라하고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걸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결국은 뭐냐면 그 탈중국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부품에 대한 예. 기술 자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저희도 이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도 그런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요새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4개 전략 품목 반도체를 포함해가지고 맞아요. 밸류체인을 다시 검토하겠다 해가지고 한국을 네네. 끌어들여서 중국을 지금 견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이 좀 난처해질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떻습니까? 근데 뭐 이제 기업 단위에서 하게 된다면은 그는 우리한테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유리한 것이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그것이 될 거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연구원에서 이제 쭉 다 그 품목별로 예.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중국이 1등하는 상품, 음. 그러니까 2등하는 상품, 3등하는 상품까지 다 해봤는데 이게 엄청납니다. 수천 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기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아, 쉽지가 않다. 예, 그러니까 네. 탈중국화의 않다. 방향은 지금 바이든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바이든 네. 정부가요. 지금 그것이 하는 데는 대단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요. 예. 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입장과 미국 기업의 입장과 미국 정부의 입장은 약간 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기업 차원에서 그걸 다 대응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지금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 정부가 대단히 그 이제 아주 과단성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수백 개의 소송이 걸려 있어요. 아, 미국 소송이요? 기업이 네. 정부한테 아. 기업이 정부한테 네네. 소송 건 게 지금 수백 개입니다. 와. 그러니까 중국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게요. 네. 근데 수백 개. 그거 다 해결해야 돼. 그거 다 수습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관세로 인한 그런 무역 보복 문제 이런 문제도 현재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또 이제 새로운 방향을 해 나가야 되니까 미국도 방향은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빨리 되기는 참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대미 정책을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일단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자기 자신 스스로 내부에서 닭을 조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국은 동맹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지금 현재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아. 상황이거든요. 우리 반도체 분야가 반도체 분야 아, 대표적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현재 그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현재 그런데 그래서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한테 유리한데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미국은 미국 기업, 유럽은 유럽 기업한테 결국은 그걸 좀 다 그걸 의존하고 싶다 이런 속내를 공공연하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계속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잖아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어느 한쪽으로 뭐 편승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건 뭐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전략적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략적 자율성을 갖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목표를 아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략적 자율성을 핵심을 둬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리고 근데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습니다. 많아요. 뭐 호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일본도 그렇습니다. 네네. 일본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 유럽 국가들이 많은 나라들이 현재 독일도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어느 나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뭐 손을 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밝히고요. 그다음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사안별로 대응을 해가지고 이 사안이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가는 게 좋으면은 미국하고 같이 가고 이제 중국하고 같이 가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복이 나왔을 때는 결국은 그 보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갖다가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 부당함을 알리고 이러한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네바에서 지금 되고 있는 WTO가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네네. 부당한 어떤 그런 조치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판은 그런 WTO 같은 데가 제공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 미국에서 뭡니까 트럼프 정부 때 한태평양 동반제협정 거기서 탈퇴했다가 네. 다시 들어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그 미국의 동맹 전략에 대해서 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아까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일단은 제가 생각에는 어떠한 차원의 어떤 그 지역 협력 업체는 들어가는 게 맞아요. 들어가는 게 맞다. 네, 들어가는 게 맞아요. 네네. 그리고 들어가도 미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셉의 현재 멤버이기 때문에 그건 뭐 아주 참 잘 된 거고요. 미국이 지금 다시 이제 CPTPP에 들어갈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안 봅니다. 저는 CPTPP 안 들어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CPTPP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일 때 네. 합의했던 TPP보다 훨씬 떨어지는 FTA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래요? 미국이 나가니까 그때 미국이 트럼프 때 탈퇴하니까 일본이 잘 됐다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부담스러운 걸 다 빼버렸어요. 예, 조항을 다 이제 유보시키고 다 빼버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만든 것이 그래서 이제 컴프리헨시브하고 프로그레시브한 점진적으로 나가는 TPP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안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미국이 TPP에 들어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일 때 합의를 했지만 이미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거 신떡이다 얘기했는데 신떡을 다시 또 받으려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죠? 예, 그러니까 TPP에 들어갈 것 같지 않고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스스로의 자기의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새로운 한태평양
동반자 협정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거기는 노동이 들어가고 환경이 들어가고 디지털이 들어가고 기후 변화가 들어가는 이런 것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거기에 갑자기 들어가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간 징검다리로서 현재 기존에 있는 CPTPP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국내 규제를 바꿔놔야 된다. 특히 디지털과 환경 분야에서 그렇게 봅니다. 또 한일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서 앞으로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참 뭐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일단 주변 국가들하고는 원래 모든 나라들이 다 주변 국가하고는 사이가 나빠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일단 주변 국가하고는 잘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북한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현재 일본이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고요. 서로 이렇게 좀 높은 사람들끼리 정책 당국자끼리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현재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한테 지금 뭐 완전한 어떤 뭐 백기를 들고 나와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본이 계속 이러한 전략을 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서 이제 변화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호응을 하는 이러한 단계로 가야 한일 관계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지금 한일 관계는 이제 역사 인식의 문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미래로 가는 이런 그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래로 가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일본에 대해서 저는 이제 주변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린 피해자다. 피해자인데 니네가 충분히 반성도 안 하고 피해 보상도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싶어요. 지금 사실은 일본 제국주의의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였느냐? 일본이었어요. 일본 제국주의의 최대의 피해자는 일본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최대의 피해자는 독일 국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독일 내에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또는 일본의 어떤 그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방향이 반성 없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바로 일본 국민들한테 일본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고요. 결국은 뭐 주변 국가도 피해를 봅니다만은 결국은 일본 국민이 가장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좀 일본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은 항상 가해자 입장에서 지금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문제를 보면서 반성 안 하면서 가해자 입장을 보게 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와, 정말 새로운 시각이에요. 우리나라가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신남방 그리고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나라가 있을까요? 일단 신남방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신남방 정책을 피기 전에 일단 베트남에 대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충분히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대단히 잠재력이 크고 아주 장점이 많은 나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베트남에만 이제 중국에만 뭐 이제 하면 안 되듯이 베트남에만 다 몰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쪽 인도 차이나 쪽에서는 이 메콩강 유역에 있는 그 국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만드는 일정에 보면 메콩강이 내려오면서 만든 꼭 삼각주 같은 그런 나라인데 여기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하고의 협력을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인도네시아가 중요하다고 흔히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큰 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게 자바섬이고요. 옛날에 뭐 저 해골도 나오고 했던 곳이죠. 근데 이쪽에 그러니까 수마트라가 있고요. 슬라웨시가 있고 보르네오가 있는데 우리가 보르네오나 슬라웨시나 이제 이쪽에 수마트라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관심들을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자바섬 자체는 굉장히 구매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구매력이 큰 사람들, 큰 분들을 이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제 두 나라가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메콩강 지역 국가하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북방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이거는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제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관련이 되고요. 또 북한과도 또 관련이 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앙아시아라든가 동북 삼성, 중국의 동북 삼성과 굉장히 더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동북 삼성의 가장 큰 문제는 바다가 없다는 겁니다. 동북 삼성은 중국에서도 가장 발전이 더디고 있습니다. 가장 정체되어 있습니다. 서부보다 더 발전이 정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북 삼성과의 그 협력을 강화하는 그것이 한중 간의 관계보다는 이제 동북 삼성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쪽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중앙아시아와의 국가와의 관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파키스탄을 통해서 중앙아시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북방 정책의 한 국가로서 파키스탄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그 관련해서 아프리카로도 좀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도 우리가 관심을 쪄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아프리카는 현재 보면은 동아프리카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가봤습니다. 예, 아프리카 대륙은요 동쪽은 전부 다 고원지대입니다. 예. 다 1,500m 이상이에요. 기후가 좋습니다. 덥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시원합니다. 저도 에티오피아 가보니까 너무 날씨가 좋다. 예, 와, 그래요?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가시면요. 예, 너무 좋다. 예, 빨리 뛰어가면 안 됩니다. 예, 숨이 고원지대. 가라앉지가 않아요. 예. 고원지대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디오피아부터 시작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다 고원지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동쪽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발 잠재력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서쪽 지역은 기니아만 쪽은 굉장히 이제 자원이 많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된 방식으로 해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ODA로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연구원은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목표와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연구원 자체를 보게 되면은 저희 연구원 저는 이제 어떤 누가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관에서 이제 영어 표현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게 있죠. 인테그리티는 이제 직업적 성실성일 수도 있고 뭐 충성, 근데 직장에 대한 애사심, 성실성 이런 건데 결국은 그 구성원들이 인테그리티를 갖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모이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인테그리티를 뭐 다 함양해라라고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기관장의 역할은 바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연구의 역량과 그 환경을 좀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중요하고요. 구체적인 이제 연구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는 국제 개발 협력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개발 협력이 빠르게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제 개발 협력에 대한 어떤 평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환경, 기후 변화, 노동 분야에 대해 있어서의 국제적 교감과의 합치성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방식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그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대경책 연구원이 너무 일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이걸 잘만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제 이런 자주 출연하셔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오늘 너무 기분이었습니다. 네. 얼음이 녹고 꽃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도 만개한 꽃처럼 활짝 다시 피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